이 집행대리, 집행에서의 집행대리, 비송대리 이런 부분이 법무사가 당연히 대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해석은 나온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운영이나 실무는 이렇게 대리권이 없는 것처럼 운영하고 건건이 개별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비송사건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또는 파산 개인 위생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무사법의 2조에 그 사법보장하는 데 대한 친구 대리 규정을 넣고 또 다른 비송사건에 대한 대리 규정을 넣어서 뭐 당연한 부분이지만 제도화해서 그 비송사건 절차법과의 관계가 통일되도록 하면 모든 문제가 법리가 해결될 수 있고 신고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논리를 펴주셔서 또한 또 몇 년 전에 여기 공청회 열 때 민사소송 규칙을 단독 판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 허가를 받으면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이 반영해달라는 공청회를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반영을 못해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행 해석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님들은 각각 현재 필요하면은 재판장의 소송 대리 허가를 넣어서 무슨 사건이 됐든 단독 판사가 됐든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수 법제연구원장께서 제2주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20분 정도 시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법특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일제에 이어서 제2주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 필요성을 황정수 본부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자료에 대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한 법무사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우리 법무사는 업무 일서 그 전문성으로 실제 사회에 다양한 법률 서비스 요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업무 범위에 있지만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민은 법 생활을 하면서 시간적, 경제적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환경 변화에 맞게 법무사의 법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업무 범위를 현 시대에 맞게 명확히 하면서 국민의 법 생활을 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여 국민의 사법적 인권을 강화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먼저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에게 요구되는 법률 서비스의 요청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이 법무사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때 겪고 있는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법무사법 개정을 필요성과 그 개정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사회에서 이 법무사에게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 형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법률 서비스 입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가의 구성에 있어서 변호사 이론주의가 아니라 다원적 형태의 각 전문 영역으로 세분하게 발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법 생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법률 자격사의 역할과 기능에 분하는 국민이 법 생활에서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접근권 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봅니다. 법무사는 등기나 공탁 사건 이외에도 국민과 가장 직접한 법률 생활 분야, 즉 민사집행 분야라든가 상속, 전세, 사기 피해, 임대차 법률, 소액사건, 개명, 기타 비송 사건에 전문화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활 법률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에게 요구되는 법률 서비스 분야는 이러한 생활 법률 상담 등 등의 공익 활동과 그리고 비송 사건 분야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사가 다른 자격사보다 달리 주로 이런 생활 법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법무사의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사의 전문성 요청 사례를 잠깐 소개하면
자료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히 보면 주택 도시보증공사 등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의 법률 상담을 포함해서 마을 법무사의 임대차 소액사건, 성년흡연, 강제집행 등 생활법률 상담, 한국성년흡연지원본부의 법무사의 성년흡연 활동, 전국 여성법무사의 미등록 아동 출생 신고 법률 지원 협업 등으로 이러한 분야의 법무사의 전문성을 입증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이를 근절하고자 작년에 2022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요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울, 화곡동, 인천, 부산 등 전국 5개소의 전세 피해 센터에 총 229명의 법무사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 절차 등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유에서 법무사에게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형은 다양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경매 신청, 성년 흡연, 상속 관련 문제, 가족관계 등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무사법에는 등기공탁 경국매 사건의 임차자든가 개인희생 파산의 대리료가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모든 법률, 그러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모든 법률 문제를 수용하기에는 법무사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임차권, 경매 절차, 성년 흡연, 상속 관련 문제, 가족관계 등의 각종 비상사건 분야에서 국민의 다양한 법률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국민 친화적 법률가입니다. 자료의 집에 각주 13권에 보시면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재판 절차에 관한 정부에서 얻은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재판 경험자가 재판 절차를 정보를 얻는 1순위, 2순위 정도로 답한 지역에 합해서 국민 절반이 법무사로부터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률과 법원 실무의 제약으로 이렇게 무익하고 불합리한 위임장을 반복 제출하는 등으로 국민의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민에게도 법원에게도 법무사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집 46쪽입니다.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점으로 보면 첫째는 국민이 법무사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받는데 법무사의 업무가 다른 직역에 견주었을 때 업무 대리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서 국민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법생활의 편익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법무사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제한적 열거 방식으로 보아서 법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포괄 수임이라든지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까지도 대리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엮어 판례 실무에서 법무사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보면은 의무는 넓게 법률 전문가로 보고 있지만 권한에 있어서는 포괄 수임이라든가 나아가서 대리 행위라든가 이로 인해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법 적용과 해석을 달리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에 가서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사법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국민이 겪는 불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례에서는 우리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부동산이 총 4필지인데 부동산 공유자가 총 7명이고 그중에 6명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서 나머지 1명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을 사안인데 이때 경매 신청인 6명 중 2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나머지 4명은 지방에 거주하는 이때 법무사에게 경매 신청을 위임한 사례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송달료 부담이라든가 보정 절차의 어려움입니다. 물론 이제 송달 자체를 송달 영수인을 법무사로 했다 하더라도 각 당사자별로 각자 송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매 신청인 6명이나 돼서 당사자는 각자 송달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법무사에게 신청 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송달료 1,2만 원 지출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의 송달을 지출하게 되어 결국은 이것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소 보정에 있어서도 6명이 있는데 6명이 각자 주소 보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 6명의 위임장을 받아서 각각 초본이라든가 등본을 발급하고 다시 이 법원에 제출할 때 또다시 여기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위임을 별개로 받고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 진행 절차의 지체는 진행 절차의 지체가 되고 당사자의 비용도 증가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의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사례에서 불편 사례입니다. 임차권이 사망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사건을 진행하다 의뢰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7명이 되는 이런 사례인 경우인데 이때 법무사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면 즉시 당사자 수개 신청 등을 하는 등을 해서 제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대항권으로 규정돼 있어 법원의 주소 보정이나 등 각종 어떤 보정 사례를 할 때 다시 또 서류를 받아서 각각의 개별적 위임마다 제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비용 부담, 시간 부담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된 속칭 빌려왕의 사망 사례 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문제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기타 발표문의 51쪽에서 53쪽을 참고하시면서 이 부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국은 발표문 53쪽 이하입니다. 국민이 법 생활을 할 때 불편한 해소를 위한 법무사 개정의 필요성의 내용인데 이 사항 보면은 국민이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법무사가 사건을 수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법의 대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건의 처리 단계별로 수임 절차에 수차례 반복하는 등 국민은 법무사를 통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법무사법의 대리권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를 향후에 명확히 규정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따라서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 6월에 대한법무사협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오늘 그 자료에 함께 나가 있는 자료집입니다.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관련해서 국민인식조사 통계에 따르면은 법무사 제도 및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서 경매 또는 집행, 상속폭 또는 한정 승인,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등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무사에게 한 번의 임무로 시작부터 종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절차 간소를 위해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평균의 52.4%가 나타났고요. 더 나아가서 또한 법무사에게 비송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 바람직한 위임 방식에 대해서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체 평균의 56.7%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국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타난 바와 같이 민사 집행 절차 중 구속사건 절차와 쟁점성 있는 각종 구속사건, 사법보좌관 업무를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법무사에게 신청 대리권을 부여해서 앞에서 본 사례와 같이 국민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서 국민이 법률 서비스 선택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55쪽 이하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런 사실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 법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개정안으로서 첫째는 사법보좌관 업무 등의 비송사건 신청 대리, 그리고 법률방해 서류 작성,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그 밖의 개정으로는 법무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개정과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용으로 볼 때 법은 사법보좌관 업무입니다. 법원조직법 54조 2항 제4호의 업무 중에서 사법보좌관 업무로 정한 사건의 신청 대리입니다.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이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에 관한 법무사의 신청 대리 근거를 읽어보면은 비쟁동적 업무로 부수적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사법보좌관 업무의 성격에서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무사 교육과 사법보좌관의 후보자 교육 등을 비교해서 법무사의 객관적 적격성에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법원의 업무 담당자 면에서 검토인데 등기관이나 공탁 사건에서 등기관 공탁 사건 그리고 경매와 공매 사건과의 비교를 분석해 봅니다. 네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법생활 불편을 해소해서 사법 접근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먼저 첫 번째 사법보좌관 업무의 성격에서 검토하는 비쟁송적 부수적 업무입니다.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판결 확정 등 분쟁이 종결된 청구권의 최종적 사실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서면 또는 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고 만약에 이것이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소송으로 이행되어서 법관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변호사 대리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사집행 사건은 소송 사건이 아니라 비송 사건의 성질이고 또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통상의 민사집행 사무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며 또한 민사집행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 대한 집행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 등 변호사 아닌 자도 비송사건 절차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민사집행절차상 대리. 두 번째는 법무사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법보좌관 후보자의 교육과 비교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전 말씀드린 이것은 법무사의 객관적으로 과연 적격성이 있느냐를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입법 화면에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법무사고 오른쪽이 사법보좌관 업무의 보좌관 후보자의 주요 교육 업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공통되고 또 중첩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12개의 최종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80시간의 등록점 연수교육과 또 9주간의 실무수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벡터 전문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육 과목과 비교했을 때 결국 사법보좌관 업무 연수 과목과 공통적으로 준칙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법원과 경기소의 공직에서의 실무 경험 그리고 법무사로서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 그리고 법무사 시험이나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전문 지식 습득 등을 종합해 고려해보면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적극적인 자체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법원의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기관, 공탁관 경우와 사법보좌관이 부분입니다. 현행 법무사법에 신청 대리를 규정한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 사건은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등기관 공탁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표문 60조의 표 3번에 보는 바와 같이 등기관, 공탁관, 사법보좌관 등의 임명 대상자 및 등도 법령과 같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관, 공탁관도 법관이 아닌 일반 법원 임명을 하고 있고 사법보좌관도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직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법보좌관 업무의 성격이나 임명 절차 등에서 등기관 공탁관과는 다 차이가 있지만은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직 임명한 점에서 법무사가 사법보좌관 업무를 신청에 대리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총 445만 8천 건 중에서 그중에서 판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150만 건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비생산적 사건으로 한 300만 건 정도 됩니다. 결국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업무는 지급명령, 집행사건, 재산조회, 공차권 등 정형적이고 대부분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고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법무사가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청서, 보정서류,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위임장의 별도로 첨부하는 것 이것은 국민에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은 향후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비쟁송적 형식적 절차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무사에게 신청의 대리권을 위해서 국민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송사건에 관련된 신청 대리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근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송사건 절차의 범위적인 검토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1주제에서 나와 같이 비변호사 대리 원칙을 대리를 허용하겠다는 점입니다. 비송사건 절차의 특성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직권성, 유연성, 신속성, 간이성, 재량성, 흡연성, 감독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원칙적으로 이 당사자 대립 구조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권주의, 신분주의, 비공개주의, 간이주의 이런 형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송사건에서는 소송 능력자이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리인이 있으면 비변호사 대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송사건의 사건 유형별 접수 현황을 분석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문 64쪽에서 66쪽까지 그 내용과 각 주의 각 주 54번에서부터 60번까지의 유형별 사건 접수가 설명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송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위생 및 대인 파산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사법 개정이 돼서 신청 대리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역시 국민에게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청 대리 인정에서 국민이 법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해서 나아가 법무사로서부터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률방해 서류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률방해 서류 작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계약서, 채용증, 영수증, 각서, 합의서, 내용증명 등 이런 서류들입니다. 이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 규정에 관한 것에서 법무사법의 연역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에 1954년에 사법사법 제정 시부터 이 법률관계 서류 작성에 대해서 기타 법률에 관한 서류 작성을 어부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법 개정 시에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은 현행 법무사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법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제1조 1항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는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이음을 받은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범위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법무사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당연한 규정으로 보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시적으로 보면 법무사법 제2조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이러한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가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그 원인 서류인 근저당 설정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을 대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원인 관계가 되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법률 관계에 관한 서류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이 통지하는 것은 향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인데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법률관계 서류 내용인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추후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내용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논리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법무사의 법률관계 서류 작성은 이는 대는 소를 포함하는 이런 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문 규정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보여집니다. 다음은 수사관계 조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법령 개정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수사기관이 변경 경우를 해서 그 영리법으로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당시 개정되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됐다는 측면이죠. 과거에도 그동안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 고발장 등은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한 서류를 보아서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법무부도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의견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 제출하는 서류 작성 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행정사 업무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단서에 형사사법 절차 단서와 촉진법에 따라서 그에 한정되는 것으로 단서를 두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개정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법무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법무사법에도 직업윤리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법무사의 아닌 자의 법무사 고용금지 등 또는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 등을 내용을 하는 내용으로 법무사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를 고용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법무사법 제24조의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 등의 위반에 대해서도 필요적 몰수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서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해서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신부 조문 대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무사법 제2조 2항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2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무사법, 부사법과 현행 행정사법, 부행정사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역과 행정사의 자격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2항은 중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을 작성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1963년 사법사법에서 처음 규정돼서 현재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법에 60일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과거 95년 행정사법으로 바뀌기 전까지 사법사의 자격이 있는 자도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이 행정사법의 제정 당시에 행정사의 자격에는 사법사의 자격이 있는 자도 포함 규정되어 있어서 사법사는 행정사의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중복되는 것을 좀 충돌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무사법과 행정사법을 제외한 변리사법이나 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대부분의 자격사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조 2항에 이런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다른 자격사의 업무 충돌이나 다른 자격사들에 대한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무사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법무사의 업무를 법무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특히 다른 자격사의 업무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 규정은 삭제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법무사가 해오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제는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각자의 특화된 고유 업무를 가지고 국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사법 개정을 명확하게 정립하게 되는 것도 그가 한 방법이고 나아가서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국민이 법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사법 접근권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참고로 이 자료문의 말미에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리표를 첨부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저는 본 발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법무사님께서 법제국 의장님께서 우리 법무사법의 개정의 필요성, 불편 사례 이런 것을 잘 역시해서 법무사법이 이렇게 업무에 사법 보장하는 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비정사건의 대리 규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을 강화하는 데 필요이다. 그 이해에 낸 부분을 이 법적 근거나 자료 통계를 제시해서 적나라하게 대신 그냥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아주 실제 통계를 통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발표 순서, 이 주제 발표 순서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우리가 13분 시작했는데 딱 13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 32분인데 3시 우리가 국회에 하는 부분이 그 시간을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3시 40분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서 하시겠습니다.